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주가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재확산, 2차 폭락 올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IBM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2차 폭락 올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 증시 3월 폭락장 재현될까? 이런 종류의 기사가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목요일에 코스피가 폭락을 했었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차 폭락이 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반등이 벌써 시작됐죠? 다음 주에도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언젠간 사라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부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녀석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녀석 언젠가는 사라질까요? 그 녀석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녀석을 박멸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바퀴벌레를 모조리 박멸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녀석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요, 그 녀석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도 그 녀석은 변신에 아주 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은 그 녀석 2로 변신하고 또다시 그 녀석 3로 변신해서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서요, 그 녀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좀 더 살펴볼까요? 일평생 그 녀석을 만나지 않을 확률은요, 일평생 바퀴벌레를 한 번도 보지 않을 확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퀴벌레 한 번 정도는 보기 마련이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은 언젠가 그 녀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엔 언젠가는 그 녀석과 우리 몸으로 직접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녀석의 재확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놀라겠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질 겁니다. 이번에 재확산이 많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 녀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확산도 또 있을 거거든요? 그때도 놀라겠지만 그때는 조금 덜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또 오겠죠? 세 번째는 살짝만 놀라서 살짝만 빠질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무뎌져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녀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멸하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점점 무뎌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녀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녀석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개명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 녀석을 감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감기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지금의 감기도요, 왕년엔 역병이었습니다. 의료시설도 없던 옛날에
그 역병과 맨몸으로 싸워 살아남은 강한 자들이 자식을 낳았고요. 그 자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년의 역병들에게 강한 거죠. 이 왕년의 역병들이요, 지금은 이름을 개명해서 감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IBM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IBM 차세대 서버용 CPU를 위탁 생산한다. 뭐 이런 제목이거든요. 자, 이 IBM이라고 하는 회사, 옛날엔 엄청 잘 나가던 회사였죠? 지금은 조금 예전 같진 않은데요. 어쨌든 세계 서버 시장의 3위 정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회사고요. 이 서버 시장의 점유율은 한 9% 정도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얘기하는 거죠. CPU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IBM은 이날 차세대 서버용 CPU 파워 10을 공개하면서요, 이를 삼성전자에게 맡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IBM에 따르면요, 이 제품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의 최첨단 기술인 극자외선 기반 7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삼성전자와 IBM은 2015년 업계 최초로 7나노 테스트 칩 공동 구현을 발표하는 등 10년 이상 연구 협력을 이어왔다라고 되어 있죠. 오랫동안 연구 협력을 이어왔는데요. 어쨌든 차세대 CPU 제품을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요. IBM의 서버용 CPU 수량이요,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IBM이 서버용 업체에서 3위 정도 하는 업체죠. 그래서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대다수의 미국 회사들이 대만 TSMC를 거의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IBM이라는 나름 거물급 회사가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공정을 맡긴 것은요,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탁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위탁 생산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시면요. 올해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대만 TSMC가 51.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18.8%로 지금 2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거의 19%에 달하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내부 거래가 40%에 육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18.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요.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게 맡긴 물량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삼성전자도 그 반도체 설계하는 팀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하는 팀이 삼성전자 위탁 생산하는 팀한테 맡긴 게요. 그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즉 외부 수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절반은 내부 거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외부로부터 받는 수준량은요. 이 18.8%의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수주가 많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IBM의 수주는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지수 현물가입니다. 최근 1년을 나타낸 거고요. 최근 들어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난번 저점보다도 지금 현재 더 내려간 상태에 있는데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이제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내려갈 건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빨리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는 미국 증시 S&P 500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계속 상승을 해와서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사태 이전 고점인 이 지점을요, 이번 주에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지난번 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자, 한동안 쭉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좀 급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요, 쭉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어제 목요일 날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다음 주에는 반등을 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한번 출렁하고요, 그 뒤로 쭉 상승을 하다가 조금 급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조금 횡보를 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로 지금 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반등을 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어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로 쭉 빠졌다가요, 오늘 지금 반등을 좀 한 상태죠? 어제의 하락은 삼성전자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이런 날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여기서 반등을 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적정가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정가는 57,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 57,000원까지 쭉 내려왔었죠? 그래서 어제 사셨던 분들은 아주 기분 좋은 수익을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라는 주식은요, 이 적정가 이하에서 사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떤 이상한 일로 이 적정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이쪽이 외국인인데요, 최근 들어 그 매매 물량이 많지가 않죠? 예전에 워낙에 많이 사가지고요, 요즘에는 그 량이 매우 적습니다. 어제 목요일을 보시면요, 주가는 그렇게 많이 폭락을 했지만 막상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죠? 어제 폭락의 주된 원인은요, 국내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이 판 거죠? 하지만 외국인은 많이 팔질 않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삼성전자 회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통주와 마찬가지로요, 어제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등을 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등이 지속돼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적정가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적정가는요, 배당 수익률 2.8% 지점인 51,500원이 되겠습니다. 요 51,500원이 이제 이 선이죠? 삼성전자 우의 경우에도요, 주가가 51,500원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사시면 절대 손해볼 일 없으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도 좀 팔고 있고요, 국내 기관도 좀 팔고 있는 추세죠. 자, 왜 이런 거냐면은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이 매수를 거의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좀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이 좀 팔고 있더라도 주가의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